그래서 연력학 쪽을 배우게 됩니다. 연력학은 뭐 어렵다면 어렵게 볼 수 있는데 연력학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앞에 연동에너지 이런 것처럼 문제를 막 어마어마하게 막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물어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력학에 대한 개념을 잘 집어넣는다면은 여기는 막 계산하고 이런 것도 많이 없어요.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응용해서 풀어나가는 거여서 외울 것도 그렇게 막 딱히 많지 않고 이해만 잘 하고 있다면 문제 푸는 데 전혀 어렵지 않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야.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열역학, 열에 대한 힘의 학문이죠. 뭐 있어, 열역학. 내가 참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자, 아무튼 열역학이라는 걸 우리는 물론 대학교에서는 열역학이 책 한 권이 이만해 두껍게 요만한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의 기초만 이런 게 연력학이다라는 것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연력학 지금 우리는 1법칙, 2법칙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배우게 될 건데 우리는 연력학 1법칙을 배우게 될 거예요. 1, 2법칙 둘 다. 첫 번째는 1법칙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연력학의 기초부터 가보도록 할게. 맨 위에 나와 있는 게 열 에너지와 열기관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제 연력학의 기초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열도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열역학이라는 거 왜 나오느냐? 우리 온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는 온도가 뜨거워, 뜨거워. 온도가 낮다 그러면 차가워 이러고 끝났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 물체의 온도라는 게 왜 정해지는 거였지? 이 물체가 온도가 뜨겁고 차갑고가 나타나는 정도는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운동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였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얘의 온도는 올라가는 거였고 분자 운동이 약해지면 온도는 떨어지는 거였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 나온 온도가 절대온도였었잖아. 절대온도 기억나? 중학교 때 우리 켈빈이라고 그랬었지. 절대온도. 절대온도의 정의가 뭐였어? 분자 운동이 가만히 멈추다 보면 온도는 계속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순간 분자 운동이 멈출 수가 있겠지. 그때 온도를 0으로 정한 게 절대온도였죠. 절대온도 0도는 분자 운동이 멈추는 온도예요. 그래서 절대온도가 그럼 분자 운동이 멈췄으면 더 이상 온도를 내릴 수 있을까? 없지. 절대온도 0도 밑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온도 0도가 몇 도였지? 켈빈, 0켈빈이 마이너스 273.15 도씨 정도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지고 정한 거지. 섭씨는 물의 어는 점을 0, 물의 끓는 점을 100으로 잡고 그걸 나눈 온도가 섭씨 온도인데 우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얘를 5K가 아니라 0켈빈입니다. 알죠? 0켈빈. 영하 200 온도를 계속 나누려고 할 때 영하 273도가 됐을 때 0켈빈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 273도보다 온도 내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것도 이론상에 여기까지 온도 내리지도 못해요. 오케이. 아무튼 이게 절대온도. 절대온도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좀 책에도 옆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아무튼 이 온도라고 하는 거는 분자 운동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다. 그럼 분자 운동이라고 하는 건 얘 분자 운동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온도라는 게 정해진다는 얘기겠네. 분자 운동 에너지니까 힘의 학문이죠. 그치? 그래서 역학이에요. 열역학도, 열도. 자, 그래서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열도 에너지야. 분자의 내부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우리 열 에너지였고 그래서 밑에 온도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 줄 보면은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밑줄 쳐둘까요? 온도라고 하는 거는 분자 하나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우리가 뜨거운 물 막 만나고 차가운 물 있잖아. 손 딱 대는데 막 뜨거워 하면 이 물은 지금 얘 분자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온도가 차가운 물이 있고 뜨거운 물이 있으면 얘네들의 차이는 분자 운동 에너지의 차이다 라는 거지. 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는데 열이라고 하는 건 뜨겁고 차갑고를 나타내는 상대론적인 거긴 한데 열은 방향성이 존재한다. 우리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은 항상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은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지. 그래서 미지근해지잖아. 이거를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이걸 열역학 영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열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데 자, 열은 체크를 해둘까요?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움직입니다. 그게 열이고요. 이걸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 얘가 온도, 얘가 시간이라고 보면은
온도,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 물 같은 걸 접촉을 시켰어. 그럼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쭉 떨어질 거고 저온의 물체는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온도가 일정해지겠지. 미지근해졌을 거야. 여기가 이제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럼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였다라고 우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이 이동하였다라는 건 이제 운동의 에너지가 전달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열평형 상태에 나왔네. 열평형 상태는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구나. 아, 그렇구나. 오른쪽 그래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인다까지 알아두시고. 그래서 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 그걸 지금 열기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열기관. 어떤 열기관에 내가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얘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내연기관, 엔진이 있죠. 자동차 엔진 또 외연기관, 뭐 우리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열기관이구나.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연력학에서 배울 건데 밑에 기체가 열기관은 그러면 일을 한다며. 그럼 열기관이 하는 일은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는 게 나와서 기체가 하는 일 나와 있네. 기체가 하는 일. 자, 기체가 하는 일을 보면은 자, 이런 보통 우리 문제는 피스톤을 나타낼 건데 자,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피스톤이 여기엔 기체가 지금 차 있는 상황이고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보면은 이 기체가 이 실린더는 못 보게 실 거 아니니까 요 피스톤 뚜껑을 밀어내는 압력과 요 바깥쪽에 대기압이 지금 평형을 이루니까 얘가 이렇게 가만히 놓여 있겠지. 그럼 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겠네요. 내가 여기다가 열량을 가하다 보면은 얘가 뜨거워지겠지. 그럼 에너지가 커지니까 얘를 밀어내는 압력이 세질 거 아니야. 그럼 이 피스톤은 점점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나가겠네, 밀려 나가겠네. 그러면은 자, 이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여기까지 움직였네요. 그럼 얘 뭐 한 거야? 이 기체는 일을 한 거겠네. 그럼 우리는 이 일을 했으니까 계산하고 싶잖아. 나만 그렇지만 계산을 하고 싶더라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얘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요만큼 움직였어. 책에 얘 움직인 걸 L로 했네요. 뭐 델타 L로 표현을 했고 얘가 밀었는데 근데 잘 봐. 얘는 지금 바깥쪽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도 대기압이 들어오고 있는 압력은 계속 같겠지. 여기 압력이 커진다라는 건 바로 그래도 밀려난 거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라는 건 양쪽에 압력이 계속 같다라는 걸 의미해. 압력은 계속 같다는 얘기지. 압력이 같다라는 거는 얘가 밀어내는 압력이 같다라는 건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압력은 어떻게 계산했죠? 압력은 우리 P로 나타내지 프레셔. 막 목소리 안 나. 압력 P는 어떻게 계산했죠? 중학교 때 했어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압력은 단면적 분해의 힘이에요. 단면적 분해 힘입니다. 옆에 나와 있지 오른쪽 아래 압력 P는 A분의 F 단면적 분해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예요. 미터 제곱. 이걸 한 방에 쓴 게 파스칼이죠. PA. 자, 그러면은 자, 얘가 밀어내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는 여기 단면적, 요 피스톤의 단면적도 일정할 테니까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렇지? 자, 얘가 밀어내는 자, F가 L만큼의 일을 하겠네요. 그렇지? 그럼 얘가 해준 일의 양. 여기서 이 기체가 한 일의 양 W는 F 곱하기 델타 L. 요게 되겠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근데 우리는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의 힘을 딱 나타내기는 어려워. 기체는 우리는 압력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한쪽만 눌러도 같이 움직이니까 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기체는 어느 한 부분만 일방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골고루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압력으로 표현을 하거든. 자, 그럼 여기서 좀 바꿔주면 F는 P 곱하기 A가 되겠네. 바꿔주면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되겠네요. 바꿔줄게. 얘를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L. A 곱하기 델타 L이 뭘까? 요건 A, 얘는 델타 L. 뭘까요 이게? 단면적, 높이. 요 부분에 뭐지? 부피의 변화량이 되겠네요. 그렇지? 아, 그럼 얘를 한 방에 쓰면 부피로 바뀌게 되겠네? 그럼 얘는 뭐로 바뀌냐? P 곱하기 델타 V, 부피의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갖고 연력학에서 이제 우린 E를 계산할 때는 P 곱하기 델타 V로서 계산을 할 거예요. 물론
조건이 필요해. 이때는 P 압력이 어때야 된다? 항상 일정할 때만 이걸로 계산을 할 거고 실제 우리가 이거 계산할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요거 중요한 거. 이를 만약에 P 델타 V로 바꾸기 위해서 압력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자, 책 보면 기체가 하는 일 W는 P 곱하기 델타 V 써있지. 그 위에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면서 밑줄 압력이 일정할 때만 이걸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만.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도 그래프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PV 그래프를 그릴 거야. PV 그래프. FS 그래프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떤 지금 얘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겠지. 여기가 1점, 여기가 2점이라면은 피스톤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여기 열을 가해갖고 얘가 부피가 커져갖고 여기까지 부피가 이렇게 커진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일을 한 거겠죠? 근데 압력이 일정했고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여기가 1점이면 여기가 2점으로 이렇게 증가했겠네. 그렇지? 압력이 일정했으면 그러면 우리 PV 그래프에서 요게 의미하는 거, 요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건 뭘까? 1. 그러니까 여기 이 그래프의 단면적이 되겠죠? PV 그래프에서 단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해준 1이 양이 된다.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요 그래프 너무 이쁘지? 압력이 일정하니까. 뭐 실제 운동 같은 거 이런 말도 안 되지 마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면적 계산하면 이게 뭐야? 해준 1의 양이 돼요. 해준 1의 양. 우리 적분 배웠나? 안 배웠나요? 적분이 그래프의 단면적을 계산하는 거거든. 원래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배울 건데 1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하는 게 이 적분값이야. P를 V에 대해서 적분값인데 모르셔도 되고요. 미안해 어려운 얘기해서. 자 아무튼 PV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든 뭐 이렇게 나오든 했을 때 아래쪽의 면적이 해준 1의 양이 된다라는 거. 근데 그때 얘가 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렇게 된 거지. 자 얘가 지금 부피를 밀어냈다는 건 이 기체가 일을 한 거지. 그럼 반대로 뭐 압력을 받거나 얘가 뭐 쪼그라들어가지고 얘가 여기서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럼 이 기체는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겠네요. 부피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난 일을 받은 상황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1로 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때는 얘가 여기서 1로 갔으면 얘는 이 면적만큼의 일을 받은 거겠네요. 받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왔대. 1, 2, 3, 4 피스톤이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답니다. 그럼 1에서 2로 갈 동안은 요 전체 면적만큼의 일을 해준 거겠지. 근데 갔다가 3에서 4로 갈 땐 또 요만큼의 일을 받은 거겠네. 그럼 이 피스톤이 실제 리얼로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될까? 요 안에 사각형의 면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은 지금 저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나와 있잖아. 이렇게 동그라미 나왔을 때 요 부분이 해준 게 일의 양이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일을 했다가 받았으니까 아래쪽은. 그래프 이해가지? 그래서 위에 한번 체크해보면은 자 기체가 팽창할 때 나와 있어. 기체의 부피가 커질 때 델타 V가 0보다 클 때는 W가 0보다 크다 밑줄. 그리고 오른쪽에 일을 한다. 일을 하는 거.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는 일을 한 거죠. 기체가 스스로 일을 한 거예요. 일 값이 플러스가 되겠지. 반대로 기체가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었대. 델타 V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1도 마이너스 W가 나온다는 거야. 1도 음수가 나올 거야. 얘는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제 연력한 거 얘기할 때 마이너스 W 쓰면 그냥 얘 일을 받았구나. 플러스 W 하면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한 게 쭉. 그 다음에 밑에 압력 부피 관계 그래프에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 부피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 아랫부분의 넓이와 같다. 일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다. 근데 지금 P 델타 V는 일정할 때만이고 V는 그냥 PV 그래프의 W는 PV 그래프의 면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넘어와서
자, 그러면은 위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걸 또 우리는 새롭게 배울 건데, 기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안에 그 내부 에너지야. 기체 안에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들의 그냥 모든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근데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아까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뭐가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지? 온도가 결정된다고 그랬지. 분자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온도가 크다라는 거겠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는 온도가 높다라는 거겠네요. 그치? 그 얘기로 들어가는 건데, 자, 일단 내부 에너지를 해볼게요. 내부 에너지는 분자 운동 에너지의 총합 밑줄 쳐놓고, 그래서 우리 내부 에너지는 이제부터 U로 씁니다. 보통 U로 쓸 거예요. U. 내부 에너지는 우리 실제로 계산하진 않을 건데 분자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지금 N 곱하기 2K로 써있지. 2K로 썼나요? N은 분자수예요. 분자수. 2K는 운동 에너지. 얘네들의 곱과 비례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는 이 분자수가 변할 일은 없어요. 지금 고1 단계에서 분자수는 변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피스톤을 여기다 놓고 막 움직이고 막 열 가하고 할 건데 여기 안에다 기체를 더 집어넣는 일은 없어요. 얘를 기체를 빼거나. 그래서 이거는 거의 몰라도 되고 얘만 생각해두면 되겠지.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내부 에너지는 비례해요. 운동 에너지랑 비례해. 운동 에너지랑. 그럼 운동 에너지랑 비례한다는 건 뭐랑 비례하는 거라고? 방금 얘기한 거. 온도랑 비례한다. 물론 온도는 절대 온도지. 온도랑도 비례한다. 요게 더 많이 나옵니다. 온도랑도. 오른쪽에 나와야지. 내부 에너지 비례한다. N 곱하기 T인데 뭐 N은 필요 없고 온도랑 비례할 것이다. 내부 에너지가 높다라는 건 온도가 높다. 자, 그러면 어떤 기체가 있는데 얘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대. 그럼 이 기체의 온도는 감소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우리 지금 이제 히터를 켜서 여기가 따뜻해져.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비교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어렵게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기체 내부 에너지가 높다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겠네. 그럼 기체 분자 하나의 속도는 빨라질까 내려질까? 온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겠네요. 그러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운동 속도에 비례한다. 맞을까 틀릴까? 커진다며.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 속도 커진다며요. 그럼 분자 운동 내부 에너지는 속도랑 비례한다. OX. 라고 낚시하려고 내가 문제를 냈겠지. 비례할 것 같지만 비례하진 않아요. 뭐랑 비례할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왜 속도의 제곱일까? 2분의 1 mv 제곱. 하나 더 쓸까요? 내부에 만약에 온도가 2배 됐대. 그럼 내부 에너지 몇 배 되는 거야? 2배 되는 거겠죠? 자, 내부 에너지가 2배 됐대. 분자 운동 속도 몇 배 될까? 루트 2배죠. 다른 얘기로 분자 운동 속도가 2배 됐다. 내부 에너지 몇 배 증가한다? 4배 증가한다. 온도 몇 배 증가한다? 4배 증가한다. 오케이? 가끔 나와요. 속도도 건드리는 거. 근데 애들이 속도는 그냥 비례한다 생각해갖고 많이 낚시가 당해서 요거까지도 알아둡시다. 요게 요거랑 같은 포함된 거야. 여기에 포함된 거지. 운동 에너지니까. 오케이? 내부 에너지까지 우리는 얘기를 한 거야. 이부이랑 저부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 U인데요. 내부 에너지 U예요. 얘 V는 속도. U를 좀 더 내가 둥글게 쓸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연력학을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한 번만 더 복습할 게 더 있어. 우리 중학교 때 기체의 부피, 압력, 온도랑 관련돼 갖고 법칙 2가지를 배운 게 있다. 사람 이름과 관련된 거 기억나? 무슨 법칙? 누구 법칙 2개 배웠었어. 압력과 부피의 관계, 부피와 온도 관계.
자, 중학교 때 배웁니다. 우리 보일의 법칙 기억나? 들어봤어? 보일의 법칙 또 뭐 있었지? 샤를의 법칙. 오, 기억나. 중1 때 배웠나? 그랬을 건데 그게 지금 써먹을 거야. 지금 써먹혀요. 보일의 법칙이 뭐였지? 보일의 법칙은 압력이 작아지면은 부피는 커진다.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였었잖아. 처음 들어봐? 그때 막 했잖아. 우리 막 목욕탕 같은데 수영장 안에서 방구를 뽕 껴. 그럼 공기방울이 뽕 나오지. 얘는 위로 올라오면서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될까? 커지죠? 왜 커질까? 올라올수록 물이 누르고 있는 압력은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부피는 커지는 거야. 그러다 다음에 뽕 터지는 거죠. 그런 것들. 풍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다 터지지. 왜 터질까? 올라가면 압력이 점점 어떻게 돼? 약해지죠.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은 얘가 주변 압력이 약해지니까 풍선의 부피는 커지다가 터지고요. 이게 보일의 법칙이었지. 그 보일의 법칙이 뭐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아무튼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보일의 법칙은 부피랑 압력이랑 무슨 관계에 놓여 있다? 다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는데 요게 있고요. 이게 보일의 법칙이었었지.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뭐냐? 샤를의 법칙은 부피랑 온도의 관계였거든. 자, 부피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다 가열해. 그럼 부피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간단해. 여기다가 내가 열 에너지를 가했으면 얘 에너지는 커지겠지? 그러면 압력이 세지니까 부피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온도랑 부피랑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하구나 라는 거야. 저 오른쪽 아래 나와 있어요. 지금 부피와 온도의 관계 저건데 요거를 우리는 수식으로 써먹기 위해서 한 방에 합쳐볼게.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얘 V 곱한 다음에 PV는 일정하다 라고 알 수 있고, 그럼 여기 넣으면은 T분의 V는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네요. 얘네들을 수식을 짬뽕 시키면 어떤 수식이 나오냐? PVT는 일정하다라는 짬뽕 수식이 나와요. T분의 PV는 일정하다. 여기 의미하는 게 뭘까? 자, 압력이 만약에 일정하다면은 압력이 일정해. 내가 온도를 가하면 부피는 커질까 작아질까?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자, 얘가 일정하대. 온도가 커지면은 요 값은 일정해야 된다고. 그럼 얘 지금 분모가 커지고 있으니까 분자도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자, 이번에는 부피가 일정하다면은 만약에 부피가 일정해. 내가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를 낮추고 싶대.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죠. 낮아진다는 소리지. 낮아진다는 소리야. 자, 그럼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자, 만약에 압력이 지금 커지고 있대. 압력이 커지고 있어. 압력은 세지고 온도는 낮아진대. 압력은 커지고 압력은 세지고 온도는 낮아진대요.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값은 일정해야 돼. 생각해봐. 분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지.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돼? 커지고 있어. 근데 지금 압력도 커져.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 얘네들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될까?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얘를 문제에 적용해서 써먹을 거야. 오케이? 문제 지금 당장 어려운데 써먹을 때 내가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봐줄게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옆에 어디 빈 공간에 써놔. T분의 PV 값은 항상 일정해져야 된다 라는 거. 또 다시 보면은 온도가 일정하대. 부피가 커지기 위해서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려면 압력은 작아져야 되겠죠. 왜? 값은 일정해야 되니까. 값은 일정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어나갈 거야. 만약에 우리 뒤에서 이제 연력학 이제 막 쭉 가올 건데 거기서 뭐 압력과 온도가 막 변했을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막 물어볼 수가 있어. 요걸로 또 우리는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연력학에서는 우리는 수식 딱 2개밖에 안 써. 하나가 요거야. 그 다음 거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자, 연력학 첫 번째 보일 샤를의 법칙이죠. T분의 PV는 항상 일정할 것이다 라는 거. 잘 써먹을 거예요. 이거 잘 써먹을 거야.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까지 한 게 보이셔널 법칙. 지금은 연력학을 하기 아직까지 준비한 거야. 75페이지 연력학 이제 1법칙에 연력학 우리 1법칙이 대부분의 문제는 1법칙에서 나오게 될 거야. 1법칙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연력학 제 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또 똑같아. 여기 어떤 기체가 여기에 이제 담겨 있어. 내가 여기다가 열을 가할게. 근데 열도 에너지라 그랬잖아. 이제부터 우린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Q로 보통 씁니다. 열량 Q를 가할 때.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한 거잖아.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기체는 에너지를 받았겠네. 그럼 얘는 뭔가 일어나겠지. 그럼 얘는 첫 번째 우리 아까 했어. 뭐를 할 것이다?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열을 받았어. 그럼 우리 두 번째 배웠던 거 뭐가 증가할 것이다? 부피가 일과 관련 있는 거였고 방금 했던 거 방금 위에 열을 받으면은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요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열을 Q를 가했어.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내부 에너지는 이거 증가야.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뭐를 할 거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요런 수식이 성립을 하겠네요. 어떤 기체에 내가 열을 가하면은 열량을 에너지를 가하면은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며 이 기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연력학의 법칙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를 가하면은 연력학의 법칙은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 네모 쳐놓고요. 저게 연력학 1법칙이다. 오른쪽에 그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나와 있는데 저걸로 외우지 마세요. 저거는 압력이 일정할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냥 W로 알아두세요. 일단 W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내가 얘 기체한테 열을 가했으면 Q가 플러스 Q가 되니까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만약에 이 기체가 열을 뺏길 수도 있겠네요. 열을 빼앗을 수도 있겠어. 열 에너지를 빼앗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Q가 되면은 얘네들도 다 반대가 되겠지. 내부 에너지는 줄어들 것이며 일을 받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네. 아, 여기 내 연력학 1법칙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만약에 열을 얻었으면 Q는 0보다 크게 될 것이고 기체가 열을 잃으면 Q는 0보다 작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밑에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냥 연력학 1법칙. 우리는 얘로 문제를 다 풀어 나갈 겁니다. Q는 내부 에너지 증가 플러스 W. 얘가 연력학 1법칙이 될 것이다 라는 거겠죠. 연력학 1법칙. 이걸로 할 건데 우리는 이거 얘가 받아가지고 얘가 뭔가 변하게 되고 이렇게 증가할 건데 이걸 이제 연력학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 연력학 과정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배울 거예요.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배울 거고 연력학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밑에 쭉 배우게 될 겁니다. 당연히 연력학 과정이기 때문에 연력학 1법칙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성립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걸 성립 안 하는 연력학을 배운지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성립할 거야. 연력학 과정은. 자, 그러면은 연력학 과정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과정이 일어나지? 부피가 일정한 과정. 그래서 첫 번째 등적 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등적 과정, 등적. 같을 등 저기 이제 부피를 한글로 이제 최적이란 표현을 쓰거든. 최적. 그래갖고 최적이 일정하다, 같다.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얘는 어떤 과정이 될까? 피스톤이 이렇게 놓여 있어. 이렇게 놓여 있고 얘가 이렇게 부피가 있는데 여기다가 못을 때려 박을 거야. 이렇게 빵빵 때려 박았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열량 Q를 가할 거야. 그럼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부피가 변하지를 않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될까? 0이 돼버리겠네요. 등적 과정이면은. 그러면은 수식이 어떻게 변할까? 이걸로 바뀌겠네. 그럼 내가 만약에 100줄의 열량을 가해줬어. 그럼 얘 내부 에너지는 몇 줄 증가할까? 100줄 증가하겠죠. 일을 안 했으니까. 원래 일을 한 값이랑 합친 게 100줄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일을 안 한다고. 왜?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하니까. 오케이? 우리가 문제를 보고 얘가 등적 과정이다 싶으면은 똑같이 이걸 여기서 등적 과정이네. 그러면 일을 안 하네. 얘 0이네. 요걸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등적 과정.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한번 보자면 똑같이 PV 그래프인데 PV 그래프를 보자면 등적 과정이면은 부피가 일정이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자
저것도 또 거기 파볼게. T분의 PV 얘가 일정할 거야. 증적 과정이에요. 부피가 일정하다네. 내가 열량을 가했어. Q를 가했어.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건 온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요. 그럼 얘는 커지게 되겠네.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 자, 얘는 부피는 일정해. 온도는 커져. 그럼 압력은 커져야 되겠죠? 이게 일정하려면은 온도가 커지면 얘 값도 커져야지 전체가 일정해지겠지? 그렇지? 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내가 만약에 열을 Q를 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Q를 가한 점이 1점. 내가 Q를 가하고 이 물체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2점.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얘 면적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일을 안 했으니까. 면적을 구할 수가 없죠. 일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 또 알 수 있네. 1점과 2점에서의 온도도 비교할 수 있겠네요. 온도는 누가 더 높을까요? 2점이 더 높겠죠. 당연히 온도는 2점이 더 높겠죠. 이렇게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등적 과정이구나 라는 걸 바로 떠올릴 수 있겠지. 오른쪽에 그래프도 나와 있죠. 저기 T1, T2 그래프인데 T1 요렇게 지금 T1, T2 그래프가 있지. 여기 이 라인이 온도가 일정한 온도야. T1으로 온도가. 여기는 T2.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라인이란 거야. 이렇게 라인이. 이게 드문 그래프인데. 그럼 T1과 T2 비교할 때 누가 온도가 더 크다? T2가 크다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이걸로 생각을 하면 되지. 부피는 일정이 여기서 올라갈 때 부피 일정. 근데 압력이 P1에서 P2 보면 P2가 더 크겠네. 압력이 커졌다라는 건 온도는 당연히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T1과 T2도 비교할 수 있겠네. 온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니까. 요게 무슨 과정? 등적 과정. 등적 과정은 Q는 여기다 써둘게요. 등적 과정 1번. 등적 과정일 때는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을 것이다.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첫 번째 과정, 등적 과정이에요. 체크해보면은 저거 Q는 델타 U다. 밑줄 쳐주면 되겠죠. 1이 0이 될 거니까. 1이 0이 될 거니까. 이거에 얘가 뭐 있지? 우리 맨날 뭐 먹죠? 밥 먹지? 뭐로 하지 마? 밥솥. 밥솥은 압력이 커요, 작아요? 크죠? 왜 커질까? 자, 밥솥은 내가 뚜껑을 닫으면 부피가 딱 일정하지. 열을 계속 가하면 얘는 전부 다 뭐로 변해? 내부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지. 일을 안 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밥이 더 빨리 될 수밖에 없겠죠. 막 뚜껑 그냥 닫아놓을 거면 들썩들썩 하면서 에너지 빠져나가고 막 부피가 바뀔 거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런 예가 있구나. 아무튼. 자, 그럼 이게 등적 과정이고, 자, 두 번째 과정 나오면 등압 과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등압. 등압은 알려주겠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야.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자, 우리 아까 했던 건데, 두 번째 등압. 피스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놓여 있어. 그럼 여기서 지금 바깥쪽에 뚜껑이 뚫려 있으면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 힘이 같겠죠? 아니면 여기에 뭐 물체를 올려놓을 수도 있어. 어떤 질량의 MA 물체를 그냥 똑같이 올려놨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열량 Q를 가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 열량가 1법칙에 의해서 일단 요걸 써주는데 얘는 부피가 증가하겠죠? 열을 받았으니까 일을 할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부피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거니까. 근데 압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왜? 여기 압력이 세지려고 할 때 부피가 증가하니까 또 부피 압력 약해지고 계속해서 압력이 일정해질 거예요. 이걸 등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많은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등압 과정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그럼 얘는 등압 과정에서 그냥 요거 그대로겠네? 내부 에너지 바뀌지 않을 거고요. 증가할 거고요. 일도 하니까. 근데 우린 여기서 뭐만 바꿔주면 될까? 아까 얘기했던 거.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 맞아. 근데 이제 일을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아까 했잖아요. 압력이 일정할 때는 P 델타 V로 바꿀 수 있다. P 델타 V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이거 계산할 일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등압 과정 같은 경우에는 델타 U는 그냥 P 델타 V인데 얘가 그냥 1이어서 지금 책에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데 요 얘기입니다. 얘를 그래프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 PV 그래프 아까 잠깐 그렸었는데 얘는 부피가 여기 때보다 여기다가 더 증가했으니까 부피가 커졌을 거 아니야? 근데 압력은 일정해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1점과 2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1점에서 2점으로 넘어가는
압력은 일정할 거고요. 등압. 그럼 이때는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뭘까? 1이겠죠? 근데 잘 봐. 얘는 P값. 여기 P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V야. P 곱하기 델타 V가 1이라고. 요게 등압 과정.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연력을 1법씩 쓸 건데 2만 P 델타 V로 바뀌게 된다. 정도?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 그럼 얘도 잘 봐. 1점에서 2점으로 넘어갔답니다. 자, 온도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자, 물론 여기서 보면은 열을 받았으면 일을 하기 위해서 내부 에너지 증가하잖아. 온도는 올라갔겠네요. 당연히 당연한 거지만 이걸로도 볼 수 있어. P, T, PV 일정. 자, 압력이 일정. 부피가 커졌네. 부피가 커질 거야. 온도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압 과정. 여기가 등압 과정. 넘어가서 그 다음 나오는 건 등온 과정 갈 겁니다. 등온. 자, 똑같아. 등온. 등온이라고 하는 거는 책에도 그렇게 나왔지. 이렇게 증가할 건데 여기 안에 있는 요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싶대. 등온이니까요. 등온 과정.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열량 Q를 가했어요. 열량 Q를 똑같이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이게 열량과 1법칙이니까 근데 온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사라질까? 온도가 일정하면 증가하잖아. 온도가 일정한데 지금 봐봐. 우리 가해준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그 다음에 일을 한다는 얘기였지. 근데 온도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안 해? 안 해요. 얘 변화량이 몇이래? 이거 지금 계속 변화량 쓴 거였잖아. 변화량이 몇이래? 0으로 변해버려요. 그럼 내가 가해준 Q는 다 뭐로 바뀌어? 1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요게 등온 과정이겠네. 요게 등온 과정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오느냐? PV. 얘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1점과 2점 이렇게 나온다면은 1점과 2점. 그럼 얘도 해준 일회양은 이 그래프의 넓이가 되겠네. 근데 이때는 P 델타 V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압력이 일정하지 않았으니까. 압력이 일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신기한 게 여기 등온이라면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 그냥 똑같이 해줄게. 1점과 2점 이렇게 됐대요. 자, 여기가 V고 여기가 2V였대. 여기가 P였다면은 자, 1점에서의 압력은 몇 P일까요? 일정. 자, 온도가 어때? 1점과 2점은 온도가 같아야 되잖아? 온도는 일정해야 돼. 자, 1점에서는 V 곱하기 우리 모르는 값일 거고 얘네들 곱한 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2점에서는 P랑 2V 곱한 게 같아야 되겠네? P랑 2V가 2PV가 되겠지? 그럼 1점도 2PV가 돼야 된다고? 근데 V는 V야. 그럼 압력이 몇이었을까? 2P가 됐다 라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찾아낼 수 있겠네요. 등온이니까 이거는. 등온이니까. P 2를 구할 때 P 델타 V는 쓰면 절대 안 되고. 등온. 세 번째. 등온에서는 내가 가해준 열량이 전부 다 1로 바뀔 거다. 1로 바뀌게 될 것이다. 등온 과정이구나. 등온 과정이구나. 여기까지는 애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 단열이 나와요. 단열. 여기를 애들이 이해를 굉장히 못하는데 등온이랑 헷갈려 하면 안 돼. 단열도 문제에 많이 나와요. 항상 나와 단열은. 단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열을 차단한 상황이야. 열을 차단. 열을 차단. 뭔 얘기냐면은 얘가 요 스스로 여기 내가 열을 Q를 가하거나 Q를 뺏어오거나 하질 않아요. 근데 얘가 변할 거야. 막 예를 들면 강제로 내가 열을 가하지 않았어. 근데 강제로 내가 이거 자꾸 끄집어 올려볼게. 당겨서. 그럼 부피가 이렇게 증가했겠지? 그럼 얘는 기체는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한 거죠. 강제로 일을 하게 된 거야, 얘는. 나 그냥 얘 가만히 있다가 어이씨 말면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강제로 당겼으니까. 자, 그럼 얘도 연력학 법칙은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어떻게?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하는데 내가 가해준 열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0일까 이번에는?
Q가 0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성립을 해야 돼. 에너지 보존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얘는 강제로 이렇게 땡겨 올렸으니까 1을 한 거겠네요? 그럼 1이 W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그럼 얘는 플러스를 유지해야 되니까 얘가 넘어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델타 U분의 이게 성립을 하겠네요? 무슨 얘기일까? 내가 강제로 얘를 땡겨와 버리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할 것이다. 그럼 이 기체의 온도는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즉 단열된 상황에서 열이 들어가거나 빠져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얘가 일을 하게 부피가 갑자기 커져버리면 얘의 온도는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요게 단열 상황.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Q가 0이 되는 거야. 열을 가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럼 반대로 얘를 압축시켜 볼게. 원래 부피가 이만큼 있었는데 강제로 압축시켰어. 그럼 얘는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았어. 그럼 얘는 이 W가 몇이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W 델타 U가 되겠네. 그럼 얘를 강제로 압축해서 얘는 이를 갑자기 받게 되면 얘의 온도는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갑자기 일을 하게 온도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무슨 과정? 단열 과정이 된다는 얘기지. 단열 과정이. 오케이. 자, 그럼 단열에서도 우리 써먹을 수 있다. 자, 뭐로 할까? 이를 한글로 봅시다. 요걸로 한번 놓고 보자면은, 자, 그래프가 똑같이 PV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일을 했으니까 부피는 이렇게 증가했겠죠? 부피는 증가했을 거야. 압력은 어떻게 될까?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는 자 이것도 생각해도 돼. T분의 PV 값은 또 일정할 거야. 자 온도는 어떻게 자 일을 했어. 부피는 증가하죠. 온도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온도는 어떻게 돼? 떨어지죠. 내부 에너지는. 자 그럼 요 값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T는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고 있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어. 어떻게 작아져요 이게? 수학. 이 전체 값은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럼 P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압력은 낮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 거야?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얘가 1점, 얘가 2점 요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럼 요때 요 넓이만큼 뭐가 될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1점과 2점 여기를 T1 여기 T2 할게요. 온도 누가 더 높다? T1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이 가장 좀 많이 헷갈려요, 애들이. 네 번째 마지막 단열. 단열은 Q가 0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요런 예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 자, 우리 콜라나 탄산음료 같은 거 뚜껑 맨 처음에 캔 땅 따면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지? 자, 이유가 있다. 왜 그랬을까? 캔 안에는 압력이 굉장히 세겠지. 부피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거야. 뚜껑을 빵 까는 순간 압력이 밖으로 풍 튀어나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는 순간적으로 왕 커지지. 그렇지? 얘는 단열 팽창이라는 거래요. 얘 기체가 갑자기 일을 확 했네?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 작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얘 순간적으로 응결해가지고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 분자들이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야. 비슷한 얘도 이 단열 팽창은 많이 들어봤지. 이게 단열 팽창이거든. 일을 하는 거. 단열 팽창 들어봤어? 언제 들어봤지? 구름의 생성 원리에서 한번 들어본 적 있을걸? 우리 구름이 왜 생기지?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생기죠? 왜 올라가면 구름이 생길까? 요만한 공기 덩어리 부피가 있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작아지지.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그럼 얘는 단열 팽창이야. 이 기체는 일을 하게 되겠네요. 일을 했네. 내부 에너지는 작아져. 그렇게 되면 얘는 온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응결해.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려요. 구름의 생성 원리도 이 단열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이제 우리 캔 딱 깔 때마다 단열, 팽창, 내부 에너지 감소 이런 것들 생각하라고. 밑에 단열 과정에 얘가 나와 있죠. 단열 과정에 뭐 구름의 생성, 녹재바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녹재바람 뭔지 알지? 우리 이과생들이라 사회 아예 안 하나요? 대관령에서 부는 바람이 녹재바람이잖아. 건조한다. 녹재바람이 뭐냐면은
우리 동고서죠. 이게 지금 대관령이면은 이쪽에서 부는 여기 이제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겠지. 이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이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하는데 얘는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 불어요. 왜 건조할까? 바람이 여기 타고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내려오면 압력이 세지겠지. 공기가. 그럼 압축되겠네요. 그럼 E를 했어 받았어. 이 공기는 E를 받았네. 마이너스 W는 플러스 델타 U. 공기의 온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건조한 바람이. 이런 것들 다 단열 팽창이 얘구나. 물론 모의고사에서는 단열 팽창이 얘 같은 게 안 나오겠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단열 팽창이 얘가 뭐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돼. 나올 수가 있어. 얘로. 뭐 구름의 생성, 뭐 높새바람, 뭐 캠 따는 거 등등 학교에서 다른 거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단열 과정은 이렇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총 4가지 연력학 과정을 배웠어. 등적, 등압, 등온, 단열 4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요거 연력학 1법칙만 알고 있으면은 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잘 생각해보면 요 수식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거지.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하니까 1이 날라가. 등압 과정 압력 일정하니까 1이 P 델타 V로 바뀌어.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날라가. 단열 과정 열 가하지 않고 빼지 않았으니까 Q가 날라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겠지. 다 각각의 과정을 외우지 맙시다. 이런 거 다 외워가지고 하는 거 하수예요. 외우지 마요. 그냥 요거 하나에서 우린 유출해 나갈 거야. 앞으로 우리 연력학 1법칙은 얘랑 요거 2개로 다 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식 2개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문제에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적용을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밑에 확대경 열기관의 원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열기관 그래프가 이건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열기관의 엔진인데 그냥 저 그래프 보고 설명만 잠깐 해줄게요. 학교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 요게 열기관이래. PV가 있고 얘가 1이 어디서 출발했냐? 가나다. 오케이. 요런 그래프가 있고 얘는 지금 등온 그래프예요. 여기는 T1, 뭐 여기 T2 이렇게 있고 여기가 1, 2, 3, 4 과정. 요렇게 과정이 요렇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1, 2, 3, 4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해봐. 그럼 이 열 기간은 지금 1에서 2로 넘어갈 동안은 2를 할까 안 할까? 1에서 2는 안 하겠죠. 무슨 과정이야? 등적 과정이니까요. 얘는 2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그치? 얘는 온도가 쫙 올라갔다가 이제 2에서 3 쭉 넘어올 때 요때는 2를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여기 이 전체의 넓이만큼. 그리고 얘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열만큼 전부 다 2를 하게 될 거야. 그럼 2를 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1로 떨어질 때는 2를 할까 안 할까? 또 안 하겠죠. 얘는 등적이니까.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는 2를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았겠네요. 2를 받았어요. 결국엔 요 면적이 한 것만큼 2를 이 엔진은 총 이 면적만큼의 2를 한 게 되겠지. 이만큼 했고 이만큼은 받았고 결국에 한 일의 양은 요만큼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열을 이때 받았고 일을 했고 여기서 이 열이 또 빠져나가고 막 이랬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온도는 올라갔으니까 열을 받은 상황, 여기서는 열이 빠져나갔다가 요런 그래프를 보고 이 정도 분석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뭐 스털링 기간, 뭐 카르노 기간 등등 여러 가지 막 선생님들 이런 거 여러 가지 보여주고 설명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자, 한번 문제를 봐볼까요? 이 열량 Q, 내부 에너지, 1의 단위는 전부 다 줄이에요. 단위는. 자, 봐보도록 할게요. 3번 봐봐. 요 3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Q를 가했는데 지금 가속도 운동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등압이라고 볼 수가 없어. 힘이 계속 작용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Q 내부 에너지 증가하게 됐고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요 상황인 거야. 등압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억.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고 기억 맞고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압력은 세지겠죠. 열을 가했기 때문에 압력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외부의 일을 당연히 일을 하게 되죠. 압력은 왜 높아진다? 가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빨라졌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정지했다 움직였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어떻게 그려질까? 얘는 PV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이는 했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비교할 수 있구나. 6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 무슨 과정? 등적 과정. 바로 떠올려야 돼. Q는 그럼 뭘까? 등적. 일을 안 하겠네요. W인데 얘는 0이 될 거야.
근데 지금 얘가 1점에서 2점으로 커졌다는 거는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1점에서 2점 우리 온도도 비교할 수 있겠네. 누가 더 클까요? T1과 T2는? T2가 더 크겠죠. 우리 아까 이것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T분의 PV인데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커졌으면 온도도 당연히 올라갔을 거니까 T2가 더 커졌네. 그러면 1점에서 2점으로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 과정에서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열을 지금 어느 상황? 열을 받은 상황이겠지. 아, 얘는 1점에서 열량 Q를 받아서 2점으로 바뀌게 된 등적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프를 보고. 그러면 기억, 이 기체는 외부에 일 안 하죠. 온도 일정하게 유지 안 돼요. 상승해요. 열 에너지를 얻은 상황이죠. 디귿만 받겠네. 열 에너지 얻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거고. 자, 이것도 다들 푸신 것 같으니까. 지금 얘 문제에 써 있는 외부의 열 출입이 없이 이게 무슨 과정이다? 단열 과정이다. 등운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헷갈린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단열 들으면 헷갈리면 안 돼. 외부의 열 출입이 없지. 단열 상황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래? 피스톤을 잡아 당겼대. 싹 당긴대. 강제로 키운대. 그럼 얘 이 기체는 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단열 과정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0인데 기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얘는 온도가 떨어지게 될 상황이야. 기억.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도 한번 봐볼까? 압력 증가할까 감소할까? 자, 온도가 떨어져. 부피는 증가해. 요 값 전체는 어떻게 돼?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압력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기억, 압력은 감소해야 됩니다.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고 마지막 평균 운동 속도 이거 내부 에너지 감소랑 같은 얘기죠? 감소할 거예요. 그럼 답은 디귿만 맞아 떨어지게 되겠네. 오케이. 자, 한번 풀어봐 보도록 할게. 문제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일단 얘는 다 단열돼 있대. 단열돼 있는데 우리는 A에다가 뭘 가했대? 열량을 가했대. 그럼 A는 단열 과정이 아니지. A는 열을 받은 거야. 근데 그럼 B는 그냥 압축만 받았네? B는 무슨 과정? 단열 과정이고 A는 열을 받은 상황이겠지? 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Q를 가했어. Q를 열량을 가했대. 그럼 내부 에너지 A에 대한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A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A는 뭐랄까? 일을 하겠네요. A는 요만큼의 일을 했겠네. 근데 여기서도 얘 일할 동안 등압 과정이었을까? 절대 안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B는 단열이기 때문에 그냥 일을 받았네. 얘는 그럼 일이 마이너스 W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내부 에너지가 B도 증가하겠네요.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지금. 자, 그러면은 기억 보면은 A와 B의 기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요거랑 합칠 거래. 자, 근데 보면은 A가 해준 일의 양과 B가 받은 일의 양은 어떨까요? 요 두 개는 같겠지. 그럼 얘가 받은 일의 양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랑 똑같지.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기는 똑같으니까 그럼 얘 A랑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두 개 합치면 뭐야? Q가 나오겠네요. 아, 기억이 많다는 소리네. 기억이 맞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니은 기체가 받은 B가 받은 기체의 일의 양은 Q보다는 클 수가 없죠. 작아야죠. 무조건 같을 수도 없고. 왜? 얘가 존재하니까. 만약에 A가 등운 과정이었으면 니은은 성립을 하겠지. 하지만 등운 과정이 아니니까 얘는 얘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니은 맞았다는 얘기겠죠. 디귿 B의 온도는 상승한다. 일을 받았고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온도 상승하죠. 온도 상승하죠. 오케이.